지금 페루 정부가 초유의 경보를 울렸습니다. 마추픽추 집안에서 정체불명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미국, 프랑스, 일본까지 긴급 투입됐지만 첫날부터 서로 해석이 충돌하며 조사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한국팀은 여기서 고대 설계를 논한다고 라며 조롱을 받았죠. 하지만 그날 오후 한국 조사단이 단 한 장의 돌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자 현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학계가 금지하다시피 한 잉카 동익의 기원서를 떠올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말하지 않던 이 패턴, 대체 마추픽추 아래서 어떤 진실이 깨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이 한국인가요? 해외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마포크입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손이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 그 안에 붉은 그래프가 제 눈앞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죠.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마추픽추 X구역 지반 변형률 0.8mm 매년. 10년 안에 붕괴 가능성 73%. 제 평생을 바친 잉카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리마 박사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죠. 국가는 이미 저를 범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500년을 버텨온 마추픽추가 제 임기 중에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전부 제 몫이 되는 거였어요. 밤새 커피를 5잔 마셨지만 머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공항에 나간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유네스코가 파견한 국제조사단이 도착하는 순간이었죠. 미국 팀이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메이슨 박사 54세. 지질조사국 팀장이라는 명성답게 장비만 20개가 넘었어요. 우리가 주도합니다. 그의 첫마디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마치 구세주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은 더 거만했어요. 앙리 박사 52세.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얼굴에 가득했죠. 잉카의 독창성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페루인들은 자기 문화도 제대로 모른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본 팀은 12명이나 왔어요. 그들은 한국 팀을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죠. 저게 뭐야, 장비가 2개. 속삭임이 제 귀까지 들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아했어요. 한국 팀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장태훈 박사 50세. 한국 고대건축 연구단장. 그는 장비 2개와 연구원 2명만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 배낭 하나. 말도 거의 없었죠. 다른 팀들이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동안 그는 구석에서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왜 굳이 여기까지 온 거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전쟁터예요. 한국이 고대 건축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 회의는 재앙이었어요. 마추픽추 현장 임시본부. 2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 모였죠.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단층이 문제입니다. 지진 활동을 무시할 수 없어요. 메이슨이 테이블을 쳤어요. 아니, 배수 시스템이 핵심이죠. 잉카의 독창성을 봐야 합니다. 앙리가 반박했습니다. 우리 자료에 따르면 식민시대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스페인 팀이 끼어들었죠.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모두가 자기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보다 권위가 앞섰죠. 30분이 지나도 결론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태훈 박사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석축 앞으로 걸어갔죠. 손가락으로 돌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여기 경사가 3도예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일본 팀은 코웃음을 쳤지만 프랑스 팀은 표정이 굳었어요. 메이슨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도가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앙리가 비꼬듯 물었어요.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을 한 번 더 쓰다듬었죠.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희미한 선이 있었어요. 절개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팀들은 장비와 이론으로 싸우는데 이 사람은 돌만 만지고 있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조용한 거지? 제 안에서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남자가 곧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틀 뒤 첫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각국 팀들은 이미 자료를 준비해왔죠. 메이슨은 노트북 3대를 펼쳤고 앙리는 두꺼운 문헌 자료를 쌓아놨습니다. 일본 팀은 3차원 모델링 영상까지 준비했어요. 모두가 자기 나라의 위상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 한국 팀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순서를 정했어요.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태훈 박사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태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노트북도 안 열었어요. 프로젝터에 사진 3장만 띄웠죠. 첫 번째 사진. 결구 절개면 불균형. 두 번째 사진. 배수 경사 변형. 세 번째 사진. 단층 응력 집중.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사진 3장. 저는 당황했죠. 이게 분석입니까? 메이슨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지질 데이터를 72시간 동안 분석했는데 한국은 사진 3장이라고요? 앙리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잉카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건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일본 팀은 아예 대놓고 웃었어요. 한국이 고대 건축을 논한다니 웃기는 일이군요.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 팀을 초청한 건 유네스코였지만 페루 대표는 저였거든요. 이 망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태훈이 천천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돌 하나였죠. 주먹만 한 크기의 화강암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돌의 절개각이 23도입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돌의 모서리를 가리켰죠. 절개면이 정확히 23도 각도로 깎여 있었습니다. 마추픽추 북측 석축 12개를 측정했습니다. 모두 23도예요. 오차는 0.2도 이하입니다. 메이슨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우연일 수도 있죠. 우연이라면. 태훈이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사진이 떴죠. 마추픽추 남측 석축이었어요. 이것도 23도입니다. 다음 사진. 서측 석축. 이것도 23도예요. 다음 사진. 동측 석축. 이것도 23도입니다. 앙리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프랑스 팀 연구원들이 속닥거리기 시작했죠. 정확히 같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마추픽추 석축이 이렇게 일관된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30년 동안 이 유적을 연구했는데 왜 저는 이걸 몰랐을까요?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블릿을 한 번 더 넘겼어요. 이번엔 다른 사진이 나타났죠. 경주 고인돌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입니까? 스페인팀 연구원이 물었어요. 네. 경주와 울산의 고인돌입니다. 기원전 1500년 유적이죠. 태훈이 확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고인돌 받침돌의 절개면이었어요. 각도가 표시돼 있었죠. 23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잉카와 한국, 기원전 1500년과 15세기.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왜 같은 각도일까요? 메이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태훈이 USB를 테이블에 놓았죠.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측정 장비 기록도 전부 있어요. 앙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문헌 자료를 뒤적거렸지만 거기엔 절개각에 대한 기록이 없었죠. 일본 팀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저는 태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사진 3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회의실 전체를 침묵시켰어요. 일관성을 찾겠습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돌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 앉았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죠. 갈등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수백 개의 질문이 소용돌이쳤어요. 23도. 기원전 1500년.
잉카, 한국. 이 모든 게 연결돼 있다고요? 저는 태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뭔가 거대한 확신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 제 안에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 조용한 남자가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걸요. 다음 날, 본격적인 현장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안개가 마추픽추를 감싸고 있었어요. 해발 2430m.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죠. 각국 팀들은 이미 장비를 들고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메이슨이 미국 팀을 이끌고 북측 단층 지역으로 향했어요. 지질 레이더 장비 5대가 그를 따라갔죠. 저는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여기가 진원지입니다. 메이슨이 땅바닥을 가리켰어요.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지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단층선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연구원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았죠. 어떤 구간은 단층이 깊고 어떤 구간은 얕았습니다. 패턴이 보이지 않았어요. 메이슨이 짜증을 냈습니다. 장비를 다시 체크해.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장비는 정상이었어요. 문제는 땅속이었죠. 저는 그들을 두고 프랑스 팀으로 이동했습니다. 앙리는 서측 석축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건 두꺼운 문헌 자료였죠. 17세기 스페인 선교사가 기록한 잉카 건축 도면이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앙리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줄자를 꺼내 석축의 각도를 쟀죠. 그리고 문헌과 대조했습니다. 기록에는 22.2도라고 돼 있는데 그의 손이 멈췄어요. 실제 측정값은 23도였죠. 0.8도 차이. 작은 숫자지만 앙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잉카 기록과 실제가 다르다고요? 프랑스 팀 연구원이 당황했어요. 그들은 잉카의 독창성을 증명하러 왔는데 오히려 기록과 현실이 맞지 않았죠. 앙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일본 팀이었습니다. 동측 배수로 앞에서 일본 팀은 과거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19세기 식민시대 사료였죠. 그들은 문양 해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삼각 문양은 태양 숭배를 의미합니다. 일본 연구원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사료에는 물의 흐름이라고 돼 있습니다. 둘이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같은 문양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달랐죠. 결국 팀장이 끼어들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팀은 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남측 구조물 앞에서 그들은 식민 기록을 뒤지고 있었죠. 1572년 스페인 정복 당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이 구조물이 기록에 없어요. 스페인 연구원이 당황했어요. 분명히 잉카 시대 건축물인데 스페인 기록엔 언급조차 없었죠. 정복 이후에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기록이 누락된 건가요?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죠. 미국은 데이터가 안 맞고 프랑스는 기록이 안 맞고 일본은 해석이 안 맞고 스페인은 아예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페루 전승 이야기가요. 동쪽에서 온 조상들이 산을 깎고 물을 다스렸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죠. 저는 그걸 그냥 신화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혼란 속에서 그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동쪽이라면 어디지?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찾아갔어요. 태우는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동북측 구석진 석축 앞이었죠. 다른 팀들처럼 화려한 장비는 없었어요. 그냥 돋보기 하나와 줄자, 그리고 작은 노트뿐이었습니다. 그는 돌만 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돌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죠. 절개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귀를 대고 두드렸어요. 때로는 빛의 각도를 바꿔가며 관찰했습니다. 왜 돌만 계속 만지는 거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팀들은 첨단 장비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사람은 맨손으로 돌만 만지고 있었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표정은 달랐어요.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돌이 뭔가를 말하고 있고 그는 그걸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태우는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그는 경사를 쟀습니다. 입자 흐름을 관찰했어요. 돌과 돌 사이의 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제 호기심이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죠. 그때였습니다. 태훈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의 손가락이 돌의 모서리에 머물렀죠.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기 선이 이상하네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구원 하나가 다가와서 물었죠. 뭐가 이상합니까?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각도, 깊이, 방향.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졌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태훈의 손이 멈추지 않았죠. 그는 계속 측정하고 기록하고 관찰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다른 팀들은 지쳐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태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조용한 남자가 지금 뭔가 엄청난 걸 찾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곧 그 발견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사흘째 되는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태훈이 요청한 거였어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의 짧은 메시지 한 줄이 전부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뭘 찾았길래 회의를 요청한 걸까요? 오전 9시. 회의실에 각국 팀들이 모였어요. 메이슨은 피곤한 얼굴이었죠. 사흘 동안 단층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결론을 못 냈거든요. 앙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헌 기록과 현장이 계속 안 맞았어요. 태훈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화면. 마추픽추 북측 석축 확대 사진이었어요. 돌과 돌이 맞물린 부분, 그 절개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 절개각을 측정했습니다. 태훈이 레이저 포인터를 켰어요. 빨간 점이 절개면을 따라 움직였죠. 23도입니다. 메이슨이 팔짱을 꼈어요. 그건 이미 들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연이 아닙니다. 태훈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북측 석축의 다른 부분이었죠. 여기도 23도예요. 다음 화면. 또 다른 돌이. 여기도 23도입니다. 다음 화면. 또. 여기도 23도예요. 앙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태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계속 넘어갔죠. 남측 석축. 23도. 서측 석축. 23도. 동측 석축. 23도. 중앙 계단. 23도. 배수로 입구. 23도. 전부 똑같다고요?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12개의 서로 다른 위치. 모두 정확히 23도. 오차는 0.1도에서 0.2도 사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프랑스팀 연구원이 속삭였죠.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잉카인들이 그렇게 정밀하게 각도를 맞출 수 있었다는 겁니까? 15세기예요? 맞출 수 있었습니다. 태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각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패턴이 어디서 왔느냐죠.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한국이었어요. 경주 고인돌 사진이 나타났죠. 거대한 바위가 작은 받침돌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태훈이 확대했어요. 받침돌의 절개면이 보였죠. 경주 고인돌. 기원전 1500년. 절개각 23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화면. 울산 고인돌. 기원전 1400년. 23도예요. 다음 화면. 강화도 고인돌. 기원전 1200년. 23도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기원전 1500년. 그리고 서기 1450년. 거의 3000년 차이가 나는 두 문명이 똑같은 각도를 쓰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메이슨이 소리쳤죠. 한국과 페루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기술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아내려는 겁니다. 태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는 다시 화면을 넘겼죠. 이번엔 비교 도표였습니다. 한국 고인돌과 마추픽추 석축을 나란히 놓은 거였어요. 절개각만 비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돌의 무게 분산 방식, 하중 지지 구조,
틈새 처리 방법까지 일치했죠. 형태도 같고 앙리가 중얼거렸어요. 비율도 같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 팀이 웅성거렸어요. 스페인 팀은 서로 눈치만 봤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확히 같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가능합니다. 태훈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만약 같은 설계 원리를 공유했다면요. 같은 설계 원리라고요? 메이슨이 비웃었죠. 3000년 시차가 나는데 어떻게 같은 원리를 공유합니까?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 고인돌 유적지 지도였죠. 경주, 울산, 강화도, 고창.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유적들은 모두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500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부 23도 결구를 사용했어요. 그가 지도를 확대했죠. 이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체계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전승된 설계 체계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똥이개. 할머니가 말했던 그 단어가 떠올랐죠. 동쪽에서 온 조상들. 혹시 제 입이 저절로 열렸어요. 동이개와 관련이 있습니까?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어요. 말도 안 돼. 메이슨이 테이블을 쳤죠. 증거가 없습니다. 앙리가 소리쳤어요. 이건 억측입니다. 일본 팀이 항의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태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요.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23도 결구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된 설계예요. 그리고 이 설계는 잉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잉카 문명의 기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였죠. 지금껏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증거를 더 찾겠습니다. 태훈이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는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추픽추가 보였어요. 5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돌들. 그 돌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각국 팀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죠. 23도 결구 패턴 이후로 태훈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매일 태훈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뭘 더 찾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는 여전히 조용했죠. 말은 거의 없었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태훈은 동북측 구역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무너진 보강석 더미 앞이었죠. 다른 팀들은 관심도 안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낡고 훼손됐거든요. 하지만 태훈은 거기서 1시간째 돌을 치우고 있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모릅니다. 태훈이 짧게 대답했죠. 하지만 이 돌들의 배치가 이상해요. 무너진 게 아니라 숨겨진 것 같습니다. 숨겨졌다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가 뭘 숨긴다는 걸까요? 태훈이 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돌이 나타났죠. 평평한 돌이었어요. 너무 평평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거 석판인가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붓을 꺼내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 표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문양이 보였어요. 3개의 삼각형이 겹쳐진 형태였죠. 그 아래 3개의 수평선. 그리고 전체가 3도 기울어진 구조. 선은 얇았지만 정교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새긴 거였어요. 이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잉카 문양이 아니에요. 태훈이 저를 봤어요. 아십니까? 잉카 문양은 4개 단위예요. 사방, 4지역, 4계절을 상징하죠. 하지만 이건 3개 단위입니다.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다른 팀들을 부르겠습니다. 태훈이 무전기를 꺼냈죠. 1시간 뒤 모두가 모였습니다. 메이슨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앙리와 일본팀, 스페인팀도 뒤따라왔죠. 모두 석판 앞에 둘러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메이슨이 물었어요. 석판입니다. 보강석 아래 숨겨져 있었어요. 태훈이 설명했죠. 문양을 보십시오. 앙리가 무릎을 꿇고 석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돋보기를 꺼내 문양을 확대했죠.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장식 문양입니다. 앙리가 말했어요. 잉카 시대엔 이런 기하학 문양이 흔했죠.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잉카는 4개 단위를 썼어요. 이건 3개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뭡니까? 외부 영향이라도 받았다는 겁니까? 일본팀 연구원이 비웃었죠. 태훈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줬죠. 한국 청동기 유물 사진이었습니다. 경주 출토 청동기입니다. 기원전 1000년 유물이에요. 화면 속 청동기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3개의 삼각형, 3개의 수평선, 3도 기울기. 석판과 똑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아니 현장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앙리가 말을 잇지 못했죠. 그는 석판과 태블릿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훈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형태만 같은 게 아닙니다. 비율을 보십시오. 그가 격자를 씌웠죠. 삼각형의 각도, 수평선의 간격, 전체 기울기. 모든 비율이 표시됐습니다. 석판 문양과 청동기 문양. 완벽히 일치했어요. 선의 굵기까지 같습니다. 태훈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울산 출토 청동기. 기원전 900년. 같은 문양이에요. 다음 사진. 강화도 고인돌 벽화. 기원전 1200년. 또 같습니다. 메이슨이 뒤로 물러섰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어디서나 나오는 문양입니다. 일본팀이 소리쳤죠. 세계 곳곳의 삼각형 문양은 흔해요. 흔하지 않습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삼각형은 흔하죠. 하지만 삼중삼각의 삼중수평, 그리고 정확히 3도 기울기까지 일치하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격자를 보여줬어요. 오차 범위 0.02도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앙리가 주저앉았어요. 그는 자기가 가져온 문헌 자료를 뒤적거렸죠. 잉카 문양 기록. 하지만 거기엔 3중 문양이 없었습니다. 4개 단위만 가득했어요. 리마 박사. 앙리가 저를 봤어요. 이 문양, 정말 잉카 문양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잉카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평생 연구한 잉카 문명이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석판 앞에 앉았어요. 그는 손으로 문양을 따라 그었죠. 삼각형, 수평선, 기울기. 그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양은 동익의 문양입니다. 태훈이 말했어요. 기원전 1000년부터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죠. 그리고 지금 마추픽추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건 마추픽추가 동익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제 질문에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석판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석판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메이슨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앙리는 고개를 떨구었죠. 일본팀은 침묵했습니다. 스페인팀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제 평생 믿어온 잉카 문명의 독창성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석판 발견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국 팀들은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메이슨은 회의 때마다 침묵했고 앙리는 자기 문헌을 다시 검토하느라 밤을 샜죠. 일본팀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3도 결구, 3중 문양, 그리고 동익의. 이 3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만약 잉카가 정말 동익의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가 알던 역사는 전부 다시 써야 하는 겁니다. 열흘째 되는 날 태훈이 또 회의를 소집했어요. 단층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긴장했죠.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태훈이 화면을 켰어요. 지하 레이더 영상이었죠. 마추픽추 지하 구조가 3차원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층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기 보십시오. 태훈이 포인터를 움직였어요. 단층이 세 군데에서 교차합니다. 북동, 남서, 중앙이죠. 메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태훈이 화면을 확대했죠. 석축의 위치를 겹쳐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석축이 단층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석축이 단층 위에 정확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앙리가 당황했죠. 잉카는 단층을 피해 지은 게 아닙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단층을 설계에 이용했어요. 단층의 응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태훈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선사시대 취락 유적입니다. 기원전 500년. 여기도 단층 위에 건물을 지었죠. 23도 결구로 응력을 분산시켰습니다. 메이슨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잉카가 지진 공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가 문제죠. 태훈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실험을 하겠습니다.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현장으로 갑시다. 우리는 마추픽추 북측 배수로로 이동했습니다. 태훈의 팀이 미리 준비해둔 실험 장치가 있었어요. 두 개의 모형 배수로였죠. 하나는 기존 잉카식, 하나는 한국식 3도 배수였습니다. 물을 흘려보겠습니다. 태훈이 신호를 보냈어요. 연구원이 두 배수로에 동시에 물을 부었죠. 잉카식 배수로는 금방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경사가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토사가 쌓이기 시작했죠. 물이 고였습니다. 불과 2분 만에 배수로가 막혔어요. 하지만 한국식 배수로는 달랐습니다. 물이 부드럽게 흘렀어요. 3도 경사가 일정하게 유지됐죠. 토사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깨끗하게 빠져나갔어요. 10분이 지나도 막힘이 없었죠. 이건 메이슨이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다르네요. 태훈이 측정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집안 변형률을 측정했습니다. 잉카식은 0.7mm 매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식 3도 배수를 적용하면 그가 수치를 보여줬죠. 0.42mm 매년입니다. 저는 계산을 했어요. 40% 감소. 집안 안정도가 40%나 높아진 거였죠. 앙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합니다. 태훈이 말했어요. 이미 기원전에 증명됐으니까요. 그가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따라갔죠. 모두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태훈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타임라인이었어요. 화면 왼쪽에 한국 유적이 나열됐죠. 오른쪽엔 마추픽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축이 그어져 있었어요. 경주 고인돌 23도 결구. 기원전 1500년. 태훈이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어요. 청동기 삼중 문양. 기원전 1000년. 두 번째 항목. 단층 활용 선사 취락. 기원전 500년. 세 번째 항목. 그리고 오른쪽. 잉카 문명 시작. 서기 1200년. 마추픽추 건설. 1450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차이가 보였죠. 명확하게. 동익의 설계가 잉카보다 약 2000년 먼저 존재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23도 결구, 3중 문양, 단층 활용, 3도 배수. 이 모든 기술이 기원전에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0년 마추픽추에 똑같은 기술이 나타났죠. 메이슨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말문이 막혔죠. 앙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일본 팀은 서로 쳐다보기만 했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파입니다.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익의 건축 기술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잉카로 전파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전승이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파 경로 같은 거요. 태훈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있습니다. 리마 박사, 당신이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요? 저는 당황했죠. 페루 전승이요. 동쪽에서 온 조상 이야기.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태훈의 말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쪽에서 온 조상들이 산을 깎고 물을 다스렸단다. 그게 신화가 아니었어요. 그게 역사였던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모든 게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비밀 연구 노트를 공개하기로요. 30년 동안 혼자 모아온 자료였어요. 학계에 발표하지 못한 것들이었죠. 너무 황당해서,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감춰뒀던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태훈의 발견이 제게 용기를 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태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죠. 태훈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평생 연구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부분들이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안데스 암각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쿠스코에서 15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암각화예요. 1000년 전 걸로 추정되죠. 암각화 속 그림은 명확했어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에서요. 그들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도구입니다. 태훈이 말했어요. 건축 도구네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잉카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쪽에서 온 조상들이 산을 깎고 물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르쳐 줬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훈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잉카 초기 문양 기록이 나타났죠. 제가 직접 스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잉카 초기 문양에는 3종 패턴이 많았어요. 삼각형 셋, 수평선 셋, 원 셋. 하지만 나중에 모두 4개 단위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학계에선 그냥 양식 변화로 봤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의심했죠. 왜 완전히 다른 체계로 바뀌었을까 하고요. 태훈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태블릿을 열었어요. 한국 청동기 문양과 비교하기 시작했죠. 형태가 같습니다. 태훈이 중얼거렸어요. 초기 잉카 문양이 동이계 문양과 일치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황족 계보 기록이 있었어요. 잉카 황족 중에 동방 혈통 전승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가리켰어요. 공식 역사에는 없어요. 하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죠. 초대 황제의 조상이 동쪽 바다 너머에서 왔다는 거예요. 동쪽 바다요? 태평양입니다. 저는 태훈을 똑바로 봤어요. 태평양 너머 어디선가 왔다는 거죠. 태훈이 침묵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어요. 태평양 지도였죠. 한국에서 페루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17,000km.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태훈이 대답했죠. 기원전 항해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신화 비교 자료였어요. 동이계 신화와 잉카 신화를 나란히 적어 놓은 거였죠. 삼신사상. 한국 고대 신화의 핵심입니다. 태훈이 읽었어요. 하늘, 땅, 인간. 셋으로 이루어진 세계관이죠. 잉카도 똑같아요. 저는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하난 파차, 우쿠 파차, 카이 파차. 상층 세계, 중간 세계, 하층 세계. 구조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태훈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창조 신화도 비슷해요. 저는 계속 설명했죠. 한국 단군 신화에선 곰이 사람이 되죠. 잉카 신화에선 퓨마가 인간의 조상이에요.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변화. 같은 구조입니다. 숫자 체계도 있습니다. 태훈이 자기 자료를 보여줬어요. 동이계는 3과 9를 신성시했어요. 잉카 초기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4로 바뀌지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훈 박사.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잉카는 동익의 이주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훈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의 증거가 마지막 조각을 채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품었던 의문이 지금 답을 찾고 있었죠.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1000년 사이. 태훈이 말했어요. 동익의 집단이 태평양을 건넜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23도 결구 기술, 3중 문양 체계, 단층 활용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안데스에 정착했어요. 그들이 잉카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일부는 그랬을 겁니다.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문화와 섞였겠죠. 하지만 핵심 기술은 남았습니다. 23도 결구, 3도 배수, 단층 활용. 그게 1450년 마추픽추에 나타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추픽추가 보였어요. 안개 속에 잠긴 돌들. 그 돌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걸 발표하면 제가 중얼거렸어요. 세계가 뒤집힐 겁니다. 뒤집혀야 합니다.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이니까요. 그날 오후 긴급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제 연구 노트를 공개했어요. 암각화, 문양, 혈통 전승, 신화 비교. 모든 걸 보여줬죠.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메이스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앙리는 고개를 숙였죠. 일본 팀은 자리를 떴습니다. 스페인 팀도 말없이 나갔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태훈을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잉카는 동익의 후예입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마추픽추는 그 증거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네스코 본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전 세계 언론이 마추픽추로 몰려들었죠. 23도 결구, 3중 문양, 동익의 후예설. 모든 게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화는 페루 대통령실에서 걸려왔어요. 리마 박사, 마추픽추 복원 총괄 파트너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화부 로사 차관의 목소리였죠. 2달 전만 해도 한국 개입을 극렬히 반대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추천하십니까?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일주일 뒤 유네스코와 페루 정부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리마 본부 대회의실. 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 위에 섰죠. 옆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페루 문화부 장관, 그리고 태훈이 있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추픽추 장기 보존 및 복원 총괄 파트너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마추픽추의 설계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23도 결구 기술, 단층 활용 지식, 3도 배수 체계. 이 모든 것의 기원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대답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팀 모두 자진 철수했습니다. 그들은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죠. 태훈이 일어섰습니다. 이미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35명이 투입됐어요. 최소 3년이 걸릴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베테랑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리마 박사님, 잉카가 정말 동익의 후예라고 확신하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잉카 문명의 설계 원형은 2000년 먼저 존재한 동익의 설계의 흔적이었어요. 저는 태훈을 봤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낸 사람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지킬 자격도 한국에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태훈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평생을 바친 잉카의 진실을 찾아주셔서요. 태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진실을 믿어주셔서요. 한국과 페루가 손을 맞잡은 거였죠. 3개월 뒤 첫 번째 구역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집안 변형률이 거의 제로가 됐어요. 유네스코가 환호했죠. 마추픽추가 살아났다.
1000년은 더 갈 겁니다. 로사 차관이 말했어요. 1년 뒤 복원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페루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잉카와 한국이 하나로 이어진 날이죠. 2000년 전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난 날입니다. 저는 태훈 옆에 섰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이제 믿으십니까? 잉카를 만든 설계의 뿌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한국뿐이었다는 걸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추픽추 위로 황금빛이 쏟아졌죠. 2000년 전 동이계가 남긴 유산이 지금 한국의 손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고대 잉카 공학, 한국 조상 과학을 통해 드러나다. 마추픽추 복원, 한국이 총괄하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추픽추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500년을 버텨온 돌들. 2000년 전 동쪽에서 온 조상들의 손길.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되찾은 한국.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킬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위대한 운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